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김나비의 시 읽어주는 마을 시인 김나비입니다. 귀에 익은 시죠? 유치환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오늘은 유치환 시인의 시와 사랑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마 유치환은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고요. 1907년에서 1967년까지 살다 간 시인입니다. 극작가 유치진의 동생이기도 하죠. 유치환 시인의 시는 교과서에 실린 깃발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시작하는 시죠. 그 밖에도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로 시작하는 그리움, 그리고 좀 전에 읽어드렸던 행복 등 우리에게 친숙한 시들이 많은데요. 행복, 그리움 이런 시들이 한 여인을 생각하며 쓴 시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시조 시인 이영도인데요. 이영도 시인도 유치환 시인을 향한 많은 시조를 썼습니다. 먼저 행복이라는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이영도 시조 시인은 경상북도 청도 출생이고요. 시조 시인 이호우의 여동생입니다. 그녀는 1937년 21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9에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죠. 당시 딸 하나를 기르고 있었지요. 해방되던 해 가을 통영여중 가사교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마 유치환을 만나게 됩니다. 38살의 유치환은 29의 이영도를 만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랑의 파도에 휩쓸리게 되죠. 그리고 1947년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 한복을 입었던 그녀는 진보라나 검정 한복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머리 매무새에는 조선조의 여인처럼 동백기름을 발라 뒤로 따서 말아 올렸다고 해요. 아무튼 이영도는 그의 사랑을 3년 동안 받아주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유치환의 그녀에 대한 사랑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이란 감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유치환의 그리움이란 시가 두 편이 있는데요. 둘 다 이영도를 향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 첫 번째 시는 이영도 시인이 사표를 내고 부산으로 잠적했을 때 청마가 쓴 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영도도 그리움이라는 시조로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움이라는 시와 시조를 보시겠습니다. 그리움. 유치환. 오늘은 바람이 불고 나의 마음은 울고 있다. 일찍이 너와 거닐고 바라보던 그 하늘 아래 거리 엄마는 아무리 찾으려도 없는 얼굴이요.
바람샌 오늘은 더욱 너 그리워. 진종일 헛되이 나의 마음은 공중의 깃발처럼 울고만 있나니. 오, 너는 어dim에 꽃같이 숨었느냐. 유치한의 애타는 마음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번엔 이용도의 그리움이라는 시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움, 이영도. 생각을 멀리하면 잊을 수도 있다는데 고된 사름에 잊었는가 하다가도 가다가 월컥 한 가슴 밀고 드는 그리움. 그러기를 3년, 마침내 이영도의 마음도 움직여 이들의 플라토닉한 사랑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치원이 기혼자여서 이들의 만남은 안타까운 사랑이 되었지요.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접을 수 없는 그 사랑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영도의 첫 시조집 청저집에 실렸던 작품 무제는 통영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당시 유치한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시조입니다. 무제, 이영도. 오면 민망하고 아니 오면 서글프고 행여나 그 음성 귀 기울여 기다리며 때로는 종이를 두고 바라기도 하니라. 정작 마주 앉으면 말은 도로 없어지고 서로 야윈 가슴 먼 장만 바라다가 그대로 일어서 가면 하염없이 보내니라. 유치한이 1967년 2월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보내온 편지를 이용도는 소중히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때 이전 편지는 불타버리고 남은 편지는 5,000여 통이었다고 합니다. 불타고 남아있는 편지만 5,000통이라니 얼마나 많은 편지를 쓴 걸까요? 유치한이 교통사고로 죽자 이영도는 그 아픔을 시로 표현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탑, 이영도. 너는 저만치 가고 나는 여기 섰는데 손 한 번 흔들지 못하고 돌아선 하늘과 땅. 애모는 사리로 맺혀 푸른 돌로 굳어라. 그 후 이영도는 유치한의 편지 5,000여 통 중에 200통을 줄여서 단행본으로 발간합니다.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라는 책인데요. 유치한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간되어 당시에는 기록적인 25,000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시인 유치한과 이영도의 20여 년에 걸친 플라토닉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쉬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행복하다는 유치한의 마음을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이루지 못할 사랑인 줄 알면서도 20년간 지켜간 그네들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수반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때로는 행복했겠지만 오래도록 아팠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 아릿함이 몰려오는데요. 유치한의 변함없는 사랑에 어쩜 유치한보다 더 울었을 이영도의 마음도 아련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시인과 시에 얽힌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나비의 시 읽어주는 마을 김나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